2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영상 촬영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있잖아요. 영상을 잘 촬영하시려면은 더 기술적인 것들 몇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뭔가 뭐 화각이라는 개념도 좀 아셔야 되고 심도라는 개념도 좀 아셔야 되고, 그 카메라를 좀 작동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2학기 때 이제 수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선생님들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잘 찍으실 수 있도록 지금 촬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거는 영상을 샷의 개념을 가지고 영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샷을 나눠서 찍어가지고 이어 붙이자. 그렇게 해서 장면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샷을 찍을 때는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되는 게 샷의 크기, 두 번째는 샷의 앵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면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죠. 샷의 구도인데요. 어, 자, 영상을 찍을 때는 머리 위의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정한 헤드룸을 주어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노우주룸. 노우주가 코를 얘기하죠. 그래서 시선 방향 쪽을 여백을 더 많이 줘라. 뒤쪽을 많이 주면 이상하다. 앞쪽을 여백을 많이 줘라. 이게 이제 노즈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리드룸. 리드룸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피사체의 경우 움직이는 방향 쪽에 여백을 더 많이 줘라. 이거는 이렇게 달려가는 여자가 있는데 뒤쪽에다 여백을 더 많이 줬으니까 잘못된 리드룸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드룸을 주시는 게 적합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신을 다 찍을 경우에 머리 위 공간인 헤드룸과 발밑 공간인 풋룸이 있는데, 풋룸은 헤드룸보다 3분의 1 정도 작게 줘라. 그러니까 머리 윗 공간을 더 많이 줘야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발밑 공간보다는 머리 윗 공간을 더 여백을 많이 줘라. 또 아이라인 맞추기. 3등분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있는 요 선에다가 사람 눈이 걸치게 그렇게 촬영을 해줘라. 그런 거죠.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촬영을 하실 때 격자라는 게 있어요. 격자, 3등분 격자. 이 폰에 요거 설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격자를 설정을 하시면 카메라에 이렇게 격자가 떠요. 요거를 켜놓고 촬영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 라인에다가 눈을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적정한 이 헤드룸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배경들을 불필요한 배경들을 피해서 이렇게 피사체 뒤쪽에 뭐 복잡한 것들이 가면 피사체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좀 이동을 해서 피사체가 돋보이도록 촬영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뭐 왜곡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좀 피해서 그렇게 촬영을 해줘라 이런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영상 편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촬영에 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제 영상 편집인데요. 자, 영상을 만들 때 보통 3단계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해야 되는 거는 영상 기획이에요.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가, 내용은 뭐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들 지난 대면 수업 시간에 조별로 모여서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을 막 짜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영상 기획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그래요. 프리라는 말은 자유롭다가 아니고요. 뭐뭐의 전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전. 그러니까 프로덕션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 프로덕션.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획하는 단계예요. 내용을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계획을 잡는 단계를 영상 기획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또 스토리보드 같은 것도 좀 짜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단계는 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직접 기획한 내용을 가지고 촬영을 해요. 그걸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제가 요 몇 주 동안 샷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만들 것인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게 이제 프로덕션에 관한 내용이죠. 다음 단계는 영상 편집하기, 다른 말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그래요. 자, 포스트라는 거는 영어로 포스트라는 거는 뭐뭐 후라는 뜻이거든요. 후, 뒤. 그래서 후 제작, 프로덕션 다음 단계, 후 제작 단계예요. 프로덕션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제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촬영을 한 프로덕션을 가지고 후 제작을 하는 단계, 이걸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영상 편집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상 편집 단계에서는 우리가 먼저 영상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영상의 소스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미지. 이미지는 화면이죠. 화면.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영상은 이미지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운드예요. 사운드, 소리. 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영상이죠. 화면과 소리, 이 두 가지가 대등한 비율로 되게 중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영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미지, 화면, 이미지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푸티지. 우리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하시잖아요. 샷을 촬영 때는 이걸 샷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녹화 버튼 눌러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샷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찍힌 이 영상들을 뭐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냐면 푸티지라고 그래요. 푸티지. 뭐 용어가 조금 입에 안 붙으실 텐데요. 이거 꼭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촬영한 소스를 푸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막이 있고요.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 이게 이제 이미지예요. 영상에서. 자, 보시면 이게 이제 타이틀이죠. 타이틀. 영상의 제목. 타이틀.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죠. 요런 게 이제 푸티지, 찍은 사진이나 화면이 되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 영상 찍은 푸티지가 있죠. 푸티지. 화면이 있고 여기에 이런 또 자막이 들어가잖아요. 자막이 들어가죠. 뭐 타이틀일 수도 있고 자막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캡션이라는 말도 써요. 이렇게 이런 것들 부가 정보들을 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상은 이렇게 이미지는 이렇게 찍은 화면인 푸티지와 자막, 캡션, 또 타이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요. 이미지가. 또 다른 사례들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런 거는 caption이라고 그랬죠. 캡션.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막인데요. 여기 이 화면은 당연히 이제 푸티지고요. 요 찍은 화면 푸티지고요. 자막들이 요새는 이렇게 그냥 자막이 마치 이 그래픽처럼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특히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경향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을 편집할 때는 이미지, 즉 영상을 찍은 화면인 푸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 타이틀, 캡션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이제 그냥 이론으로 이런 것만 있다고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요번 학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만 하시고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만들고 하시는 거는 다음 학기에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운드가 있죠. 사운드. 자, 아까 영상 소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이미지, 시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사운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미지는 푸티지, 자막, 타이틀, 캡션 이런 걸로 구성이 되고요. 자, 사운드는 음악, 음악이 있고요. 음악. 그 다음에 녹음된 소리가 있어요. 녹음된 소리. 그 다음에 효과음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음악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음악. 영상에 음악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BGM이 있어요. BGM. 요거 들어보셨죠? BGM. 백그라운드 뮤직의 줄임말이에요. BGM.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하고 상관없이 추가가 된 음악을 BGM이라고 그래요. 뭔가 그 분위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깔죠. 예, 지금 보셨듯이 이렇게 영상에는 BGM들이 많이 깔리죠. 그리고 동시에 또 음악은 BGM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연주되는 음악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피아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음악이 들리지만 그 피아노 소리는 BGM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화면 속에서 들리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은 두 종류가 있다. 이런 생각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종류의 음악이 영상 속에는 있다. 이렇게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녹음하는 건데요. 현장에서 녹음을 해요. 동시 녹음이라고 그래요. 현장에서 녹음하는 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소리를 녹음하는 이런 마이크가 따로 또 들어가죠. 화면에 잡히면 안 되겠죠, 이 마이크는. 그래서 마이크는 최대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어야지 소리가 잘 녹음이 돼요. 그런데 화면에는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가 멀리 있으면 소리가 잘 녹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붐 마이크 같은 걸 써요. 이렇게 낚싯대 같은 데에다가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고 최대한 입 가까이서 이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붐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하고요.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도 하죠. 굳이 드라마나 영화가 아닐 경우에는 핀 마이크라고 얘기하는 이런 마이크를 최대한 그 옷 가까이에다 달고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카메라로 녹음이 돼요. 이 핀 마이크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로는 핀 마이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고 영어로 라발리에 말이 어려운데요. 라발리에 마이크라고 그래요. 라발리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핀 마이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발리에 마이크. 요런 마이크, 붐 마이크나 라발리에 마이크의 용도는 뭐냐면 동시 녹음하기 위한 용도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현장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시 녹음이 또 있죠. 후시 녹음. 후시 녹음은 현장에서 녹음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화면만 찍고 따로 소리를 녹음해서 끼워 넣는 거예요. 이 후시 녹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나레이션 독백 같은 거 이런 거 따로 녹음해 가지고 넣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 동시 녹음한 줄 아는데 사실은 후시 녹음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아까 카메라에 녹음기가 마이크가 잡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전체 샷을 찍을 경우에는 그 마이크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를 숨기면은 마이크가 너무 멀어지고 또 막 그 등장인물들이 막 액션하는 그런 막 뛰어간다든가 이런 막 싸운다든가 이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녹음하기 어렵겠죠. 마이크가 화면에 안 잡힌 상태로 녹음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는 영상만 찍고 나중에 이 소리 같은 걸 따로 녹음해서 넣어요. 생각보다 후시 녹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좀 한번 들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듯이 이렇게 막 등장인물이 달리면서 막 액션을 하는 장면은 여기서 마이크를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분 마이크를 쓸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몸에 닿는 마이크를 썼을 경우에 막 움직이면서 잡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화면만 찍어서 나중에 따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음이 있어요. 효과음은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서 이제 효과음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소리라든가 빗소리라든가 바람 소리라든가 뭐 새소리라든가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라든가 이런 각종 소리들만 따로 녹음해서 모아놓은 그런 소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영상에 맞춰서 이 라이브러리를 넣어서 소리를 넣어서 연출을 하는 거예요. 왠지 딱 이 장면에는 뭐 매미 우는 소리가 딱 들리면 더 생동감이 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숲 같은 걸 촬영을 했는데 실제 매미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라이브러리에서 매미 소리를 찾아서 편집을 할 때 그 매미 소리를 넣으면 더 생생한 숲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게 라이브러리고요. 폴리라는 거는 실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당 부분이 실제 녹음된 소리가 아니고 이제 폴리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소리들이 많거든요. 선생님들 제 영상을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폴리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In Hollywood, everything is magic and make-believe, even what you hear. We are storytellers with sound. Over here we have a feather duster used for bird wings. We bring sound into the story and we can create any mood with that sound. When you watch a film, much of what you're hearing was created. From footsteps on a snowy path to a vicious thunderstorm. Weather is a really interesting thing to recreate. And make it exciting. It depends on the elements that we're using and how it's filmed and what they want to hear. 예, 지금 보셨듯이 실제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소리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폴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좀 진도가 빨라가지고요. 지금 수업 내용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선생님들 부담 안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화면은 요런 것들이 있고 소리는 요런 요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하면서 수업을 또 자세히 진행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자, 영상을 이제 찍으면 제가 샷을 나눠서 장면을 구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편집이라는 게 필요하죠. 샷을 여러 개를 찍었는데 찍은 샷 중에 불필요한 부분, 잘못 찍힌 부분은 잘라내고 또 샷을 연결해서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자, 요번에는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은 좀 일반인들이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다 작동이 되니까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업 시간에는 이 편집하는 수업을 따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요번 학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고 각 팀에서 지금 이 편집을 좀 하실 선생님들을 좀 대표를 먼저 뽑아 놓은 상태니까 그 선생님들이 좀 제가 가산점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캡컷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편집을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캡컷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 들어가면 이 설명을 자세히 좀 해놓은 그런 설명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보시면서 한두 번만 해보시면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좀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캡컷에 보면 메뉴가 있어요. 요거 이제 확대해 놓은 게 이건데요. 예,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아요. 캡컷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 구성은 비슷비슷해요. 원리가. 그래서 먼저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미디어가 뭐냐면 푸티지예요. 푸티지. 화면이죠. 영상. 이 영상은 왜 그러면 영상이라고 푸티지라고 안 그러고 미디어라고 그랬냐? 이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자기가 직접 찍은 영상을 여기서 올려가지고 여기 다운받아서 편집할 수도 있고요. 찍지 않아도 요새는 인터넷에서 자기가 필요한 영상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달리는 영상이다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캡컷 안에서도 그 영상을 바로 내가 직접 찍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라고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죠? 유튜브에도 이렇게 마크가 생겼잖아요. 요 마크가 화면이라는 동영상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라는 거는 푸티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가 있는데요. 오디오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사운드를 오디오라고 그러는 거죠. 소리. 직접 녹음했든 아니면 음악 첨가하는 BGM이든 효과음이든 이런 거를 오디오라고 얘기하고요. 텍스트는 뭐 다 아시겠죠. 자막이나 타이틀 요거를 이 텍스트에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스티커 뭐 이런 거는 뭐 여기 간단하게 그래픽 효과 같은 것들을 줄 때 뭐 이모티콘 같은 걸 넣은다든가 이럴 때 쓰는 건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편집 효과는 화면에다가 효과를 줄 때 우리가 찍어온 화면을 다양한 효과들을 줄 때 편집 효과를 좀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냥 이 편집 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다음 학기 때 많이 실습해보고 자세히 할 거예요. 중요한 게 이제 전환 효과예요. 전환 효과. 전환 효과는 뭐냐면 장면과 장면, 우리가 찍은 샷과 샷, 장면과 장면을 이렇게 이어 붙이면 이게 단절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샷이라는 거는 녹화 버튼 눌러서 정지 버튼을 누르면 하나의 샷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또 다른 샷을 이어 붙이면 여기가 뚝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전환 효과를 쓰면 여기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걸 전환 효과라고 그래요. 자, 필터는 우리가 찍은 영상의 색감을 조금 바꿀 때
요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 캡컷이라는 이 어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메뉴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캡컷뿐만이 아니고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비슷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또 이렇게 수업을 좀 들으셨는데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로 영상 편집이 무엇인가, 편집의 과정이라든가 편집 소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좀 고생들 많으셨고요. 학교에서 14주차 대면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